자, 보기만 해도 이 엄청나게 큰 얼음 조각이 담기는 컵에 커피를 따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방금 그 컵 바닥에 거의 달라붙어 있다시피 있던 얼음이 갑자기 커피를 어느 정도 채워 넣자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커피를 가득 넣은 이 상황에서 살펴보니 아예 커피 수면 위로 얼음 조각이 떠 있습니다. 아니, 방금 그렇게 큰 얼음 조각이 어떻게 커피 용액을 넣음으로 인해서 떠오를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떤 힘으로 얼음 조각이 커피 위에 뜰 수 있게 된 걸까요? 혹시 얼음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가? 얼음을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크기의 얼음이고요. 일반 얼음보다는 크죠? 네, 2개를 넣었는데 2개 다 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얼음이 뜰 수 있지? 어쩌면 굉장히 친숙한 상황이지만 사실 이 얼음이 커피 혹은 음료수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특별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부력이라는 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력이라는 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장면 속에 부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혹은 부력의 크기를 조절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맛있게 탔으니까 한 모금 마시고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이 부력을 이용하는 물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비행선이라는 건데요. 모양은 로켓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하늘 위에 떠 있는 거냐면 간단히 공기의 부력에 의한 거예요. 지금 안에 들어있는 거는 공기밖에 없는데 얘가 지금 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비행선 같은 경우에는 조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종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기구라고 부르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추적장치를 달아서 이용하는 경우는 비행선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적장치도 달려있고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장치가 달려있다고, 추진장치가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밑에 원격을 이용해서 뭐 방향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고, 그 왜 모양을 이렇게 로켓 모양으로 잘록하게 만들었느냐? 바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죠. 얘가 지금 별다른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의 공기에 떠 있는 힘으로 주로 지금 떠서 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바람이나 다른 것에 의한 마찰이 줄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기의 저항, 즉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록하게 아주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비행선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나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지금 많이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생긴 이 형체는 더더욱 볼 수가 없긴 한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사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옛날에 막 세계대전 있을 때 독일군이 이런 걸 많이 사용해서 거의 독일 군대의 상징처럼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는데, 이제 뭐 폭격을 이용하는데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찰의 목적도 있다고. 이게 연료가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만 잘 탑재한다면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그 주변 반경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정찰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의 정찰이나 뭐 이런 폭격 이런 데 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상업적으로 이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도 해요. 어떤 걸까요? 바로 아까 선생님 기구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게 그 기구의 일종이 아닌가 싶어요. 에드벌룬이라고 광고용 풍선이거든요. 지금은 여기 근처에 떠 있지 않은데 예전에 한창 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인근 지역에. 보통 에드벌룬이란 게 이렇게 하늘에 커다란 풍선에 이상한 플랜카드 같은 거 이렇게 세로로 달려가지고 펄럭이는 거, 그거 이제 에드벌룬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광고하는 대상이 분양. 네, 아파트 새로 지었을 때 그 아파트 신축 그런 현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용으로 에드벌룬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얘가 이제 부력의 힘으로 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뭐 에너지나 혹은 비용 없이도 광고 효과를 노릴 수 있죠. 일단 상공에 띄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에 가려서 안 보이거나 이렇게 할 일이 없고 어디서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벌룬도 부력을 이용한 예시 중에 하나겠죠. 네, 다음으로 등장할 물체는 이 에드벌룬과
원리는 어떻게 보면 모양도 비슷하고 원리도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관광 목적. 그죠? 여행 상품의 패키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뜨거운 열을 이용해요. 뭘까요? 정답은 바로 열기구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서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부력이 이용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열기구, 커다란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이 공기의 힘으로 결과적으로 열기구가 뜨는 거기 때문에 부력의 힘을 빌린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힘을 더 받기는 해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 공기, 아까 비행선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그 공기에 의한 부력으로 하늘에 떠 있는 게 비행선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방된 공간에 그냥 일반적인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열기구잖아요. 그죠? 공기라고 해서 다 부력이 같은 게 아니고, 공기 중에서도 이제 어떤 기체이냐,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부력이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도 그 기체의 부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일반 공기를 가열한 거니까 뭐 주변 공기랑 안에 있는 공기랑 성분은 같다고 치고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 더 뜨거운 공기에 더 큰 부력을 이용한 게 바로 이 열기구입니다. 근데 이 열기구가 사실 위험한 게요, 안전장치가 없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열기구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의 부력으로 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열기구를 이용해서 여행 상품으로 이용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터키인데요. 터키 여행 사진 보면 이렇게 넓은 사막에 열기구가 막 떠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터키 여행을 가면 열기구 한 번쯤은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사실 이 열기구가 위험한 활동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탑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기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주변 공기 기류가 변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죠.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탑승을 하되 주의해서 탑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는 풍선들도 사실 부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김을 불어넣은 풍선, 묶으면 이렇게 하늘 위로 자유롭게 날아가나요? 선을 벗어나면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죠? 어떤 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러면 왜 선생님 제가 분 풍선은 중력의 힘으로 가라앉고 지금 영상 속의 풍선들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나요? 왜 저 풍선들만 부력을 받아서 이렇게 쉽게 하늘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아까 선생님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부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풍선 속의 공기는 사람이 입김으로 불어넣은 공기가 아니라 헬륨과 같이 일반적인 공기를 구성하는 기체들 중에서 좀 가벼운 편에 속하는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으로 불어넣은 기체들은 무거워서 가라앉게 되고, 헬륨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공기의 부력을 받아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사람은 부력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람은 풍선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상은 우리 스카이다이빙 할 때 하늘 높이 비행기를 띄운다면 자유낙하 하잖아요. 이제 그러기 무서운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 액티비티를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힘으로 이제 사람이 저렇게 떠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원래 이 사람이 받는 중력만큼 지구로부터 당겨지고 있지만 아래로부터 이제 공기가 아주 강하게 바람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잘 뜰 수 있는 상황이겠죠. 두 사람도 뜰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부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력에 대한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공기에 관련된 부력이 아니고 물과 관련된 부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